자영업자 폐업률이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가 폐업한다. 굉장히 선동적인 기사잖아요. 근데 이게 2016년 자료예요. 박근혜 정부 때 이게 최저임금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자료란 말이에요. 국민들한테 사실은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거기 편승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는 이렇게 확대 재생산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논리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현혹돼가지고 판단을 그러니까 잘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저라도 조그만 힘이라도 좀 보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은 10월이 되고 있는 전 세계 어떤 증시 폭락의 큰 원인, 큰 줄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때가 오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때가 오고 있다. 어떤 때가 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의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예. 우리가 막 10년 지나면서요. 경기가 많이 회복됐다 그러는데 예. 그 실상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회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일종의 진통제 주사에 의해 가지고 회복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아, 근본적으로 처방이 안 됐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일반 사람들도 잘 알다시피 예. 신용이 엄청 팽창됐죠. 그러니까 돈을 엄청 찍어냈고 중앙은행들에서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도 그러니까 거의 거의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이렇게 낮춰놓은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이제 시중에 돌고 있는 공급된 거죠. 겁니다. 예. 공급됐고요. 거기다가 이제 올해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이 굉장히 좋다고들 흔히 얘기하는데 네. 간밤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도 나왔듯이 재정 지출, 특히 이제 군사비 지출에 의해 가지고 상당 부분 올해 성장의 절반 정도는 그걸로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대규모 작년 말에 감세를 하고 나서 이게 이제 일시적인 효과로 이게 이제 경기가 지금 이렇게 좋아진 거지. 예. 근본적으로 이게 소비라든가 가계 소비라든가 기업 투자가 그러니까는 견인한 이런 부분은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경기 회복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지표의 이면에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썩 건강하지 않다는 걸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동안에 지난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동안의 주가의 상승을 견인했던 것은 두 가지 요인입니다. 예.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하는 또 시중에 돈이 많이 이제 공급돼 가지고 때문에. 그게 끌어올린 예. 부분이요. 예. 그러니까 풀린 돈 중에서 실물 부분에는 일부만 가고 상당 부분이 주식시장이나 주식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갔다는 왔다. 얘기죠. 그게 이제 끌어올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다가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 수익성 장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업의 수익이 개선돼 가지고 이제 주가를 이제 끌어올렸다고 하는데 이 수익이라는 것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요인입니다. 수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입, 즉 매출에 가고 또 다른 측면 속에서는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이 이제 의해서 이제 예. 구성되는데 지금 아마존 얘기 나왔지만은 아마존 같은 경우 저렇게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이유는요. 네. 성장성이 한계에 도달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시장의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 사업 모델들이 예.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게 성장이 그러니까는 한계에 오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비용 상승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제조 원가라든가 그다음에 원료 비용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임금 석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 물가도 올라가고요. 예. 그래서 비용이 상승되다 보니까는 수익성이 그러니까는 예상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익성이 낮게 나오니까는 사실 그동안에 미국의 주가가 굉장히 거품이 많이 끼었다는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었었어요. 예. 그런데 떨어질 모멘텀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언제 좀 이제 나와야 되나 하다가 이제 예, 기회를 그러다가 잡은 이제 거군요. 이게 수익성이 이제 되고 매출에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그 미래 매출에 대한 네. 소위 의구심이 이렇게 생기면서 시장에 그러니까는 소위 이제 이게 그동안의 낙관적인 전망들이 비관적으로 바뀌면서 이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신용을 팽창시켰던 요인은 이제 그러니까 긴축으로 최근에 돌아서고 있잖아요. 네. 예. 연준이 이제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계속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신용에 의한 유동성 장세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장을 돈이 지배하고 이제 있는 더 것이고요. 돌 일은 없겠네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은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셨으면 이 미중 무역 전쟁도 하나의 발단, 그러니까 요인이 됐다고 저희가 봐도 되는 거겠군요. 그렇죠. 일단은 보게 되면은 미국 기업들 중에서 소위 기술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그 보복 차원에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부과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용 압박으로 이제 전가가 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는 미국 기업들의 이제 그러니까 수익성이라든가 매출에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중국에 타격을 입히다 보니까 중국의 경기 둔화가
이제 오고 있잖아요. 네. 중국의 경기 둔화는 그러니까는 전 세계 경제 성장의 한 30% 이상을 그러니까 기여를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 둔화라는 것은 전 세계에 미치는 또 이제 파장 효과가 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미국의 경기에 이제 둔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미국도 그러니까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렇군요. 뭐 아까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어떻게 좀 이게 하락해야 되나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말씀하셨는데 10년 위기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008년 금융 위기 때랑 교수님께서 그때도 뭐 보셨을 거기 때문에 비교를 하자면 그때보다 더 상태가 더 심각해질 것인가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인가는 뭐 굳이 전망을 해보자면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만약 이게 이제 10년 주기처럼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자산시장이 어떤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딱 도래하게 되면요. 예. 중앙은행들은 그러니까는 돈을 굉장히 많이 풀게 됩니다. 돈을 풀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요. 유동성을 늘려가지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다음에 경기가 침체되게 되면은 물가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돈을 풉니다. 풀다 보면 신용은 계속해서 또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과다 공급될 수밖에 없어요. 예. 시장에요. 그 신용의 과다 형성이 결국은 또 다른 그러니까 또 이제 금융위기를 이제 그러니까는 잉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금리를 해가지고 또 그렇죠. 유동성을 그래서 이게 줄이는 거군요. 반복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008년보다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에는 더 나쁜 이유가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돈 풀 여력이 있었어요. 금리도 내릴 여력이 있었고요. 예. 연준만 하더라도 당시에는 5.25% 금리가 있었는데 그걸 0%까지 내리니까 한 5% 이상을 내릴 수가 있었었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여력이 없군요. 지금은 한 뭐 2% 정도밖에 안 되니까는 네. 내릴 여력도 적고 예. 그다음에 돈도 굉장히 많이 풀었는데 그것도 회수를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돈을 다시 또 풀기도 힘들고 예. 거기다가 미국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한 60%돼 있던 것이 100%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 투입하기도 힘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여력이 그러니까는 또 다른 만약에 위기가 온다면은 여력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소진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안 되겠지만 도래하게 되면 굉장히 공포감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뭐 전 세계 증시가 이제 급락하는 가장 큰 요인들을 이제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증시의 하락폭도 굉장히 좀 크지 않았겠습니까? 지난해 1월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라는 보도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궁금한데요. 한 연초 대비 코스닥 코스피 대개 보면 한 18% 이상 하락했습니다. 예. 많은 투자가들이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관여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 중에 하나가요. 세계 주식시장이 오를 때는 굉장히 늦게 오르고 우리는 떨어질 때는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는 왜 그러는 급락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기본적으로 다양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는데 주식시장도 굉장히 다양성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예. 몇 개 그러니까 대장주 한 두세 개 정도 빼놓이 없고 나머지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을 견인할 만한 이런 힘들이 없는 기업들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반도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비관론으로 지금 이렇게 바뀌는 이제 그렇죠. 상황이고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현대자동차인데 현대자동차 뭐 사실 2015년 이후부터 사실 지금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장주가 지금 이렇게 실종된 상황 속에서 워낙 생태계가 취약하다 보니까 떨어질 때는 굉장히 급락하고 올라갈 때는 굉장히 더디게 올라가고요. 이런 게 나타나는 하나의 요인인 것이고요. 거기다가 시장의 독점력은 지배력은 그러니까는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투자가들이 이 독점력이 굉장히 심합니다.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해서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몇 큰 손들이 그러니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러니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의 어떤 이걸 사람으로 놓고 영향 상태를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큰 굵직굵직한 기업에만 어떤 편중돼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기업이 흔들릴 때는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영양 불균형의 상태인 건데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가 흔들리거나 글로벌 증시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뭐 유럽 증시도 그렇고 양대 산맥이 흔들려 버리면은 아시아 증시는 어쩔 수가 없는 건가요?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세계 경기에 이게 둔화를 지금 이제 우리가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치를 지금 IMF에서 하향 조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내년에 경제가 지금 올해보다 둔화될 거라고 예상되는 상황에다가 예. 금융시장이 만약에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침체가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가게들의 민간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굉장히 악화시켜 가지고요. 경기 둔화를 더 가속화시킬 거란 얘기죠. 그러면 아시아 국가들은 대개 이 선진 국가들한테 수출을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네. 먹고 살고 있는데 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 경제 사실상 이미 오래전에 그러니까는 포섭이 된 상태입니다. 편중이 되는 상태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굉장히 경기 둔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는 2중, 3중의 악재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이 증시가 급락하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은행이 좀 실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오래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가 이번 10월 달에도 동결을 했잖아요. 네, 동결을 네. 했는데 이제 11월 달에는 올릴 걸로 거의 이제 그러니까 저는 강요받아서라도 올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 상반기에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올려줘야 된다. 미리 예방 주사를 미리 맞아야 된다. 그리고 긴축에 대비를 하게 시장에다 신호를 보내야 된다. 이런 예. 이제 지적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자금 유출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이 자금 유출이라는 것은 유출이나 유입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턴어라운드 할 때 그러니까 서서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때 충격이 굉장히 심한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못 느껴요. 네.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역전되는 것을 평상시에는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한번 역전되게 되면 그 충격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하는 게 사실은 금융의 안정성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안정성은 사실 중앙은행의 양대 목표 중에 하나이거든요. 지금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에요. 물가 안정과 더불어 가지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측면 속에서는 좀 약간 좀 너무 낙관적으로 봤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주열 총재가 이번에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뭐 어쩔 수 없게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올린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강요받아서 올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월에 지금 연준이 또 금리 한 번 더 올린다고 하는데 예. 우리나라는 12월에 금통위가 안 열려요. 1월 달에는 열립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1월 달에 올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또 이제 그다음에는 더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융시장도 불안정해지는 상황 속에서 11월 달에 저는 올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게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이 아까 저희가 급락세를 보여드렸는데 코스피는 13.7% 최근 들어서 코스닥은 18%. 이게 한 종목이 이렇게 빠져도 심각한 건데 이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건 진짜 심각한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근데 거죠.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리가 인상이 되고 미 연준도 이제 금리 인상하게 되면 외국인 자본 유출은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럼 하염없이 빠질까요? 어떻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상승으로 모멘텀이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예. 이게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는 미국 증시에서 손실 본 것을 다른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현금화 시켜가지고 그걸 메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자산의 재구성, 포트폴리오 재구성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아시아에서도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굉장히 자금을 우리가 자금이 아시아에 없기 때문에 여기를 매도해서 거기에 매매운다. 그렇죠. 현금 손실 부분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충을 해야 되기 채우는 때문에요. 거군요. 근데 우리가 아시아에서 우리가 흔히 ATM 기기다 한국을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하는 이유가 현금화 시키기가 굉장히 좋은 시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 개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자금이 유출되게 되면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달러는 1,000원 하다 1달러가 2,000원 되게 되면은 예.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가지고 달러로 환전했을 때 달러를 덜 회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더 환차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찍이 더 처분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요. 예. 그래서 미국의 중시가 이게 그러니까는 만약에 상승으로 모멘텀이 될 때 개인 투자가들은 네. 저는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처분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아라고 좀 조언을 하고 싶은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큰 지진이 오기 전에 저는 지금 작은 지진이 오고 있는 거라고 지금 비유하고 싶어요. 지금도 작은 지진이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우여곡절을 겪겠지만은 한 번은 큰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저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그때는 이미 늦은 때이기 때문에 예. 그 전에 좀 그동안에 좀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투자자가 지금 상황에서도 많이 빠진 거지만 예.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거나 또 현금 보유를 한다든가 뭐 이래야 되는. 네, 저는 상황인 개인적으로 거예요? 그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자, 예. 그러니까 다시 이게 상승 모멘텀으로 미국 시장이 잠깐 회복될 때, 네. 그러면 한국 증시도 잠깐 우리가 반등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그러니까 가능한 한 좀 이제 자산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적 생각합니다. 반등이 올 수 있을 때 그때 예. 좀 보유해야 된다. 예, 이런 그러니까 뭐 말씀이신 상승의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야기신데 그래서일까요? 이 당분간 좀 박스권에 형성될 것이다. 이 코스피가 이 얘기도 있는데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주시장의 이 흐름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렇죠. 지금요. 아.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중국 이런 데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예. 때문에요. 미국 증시가 그러니까는 향후 향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단지 지금 한 가지 지금 제가 이제 상승 모멘텀이 한번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는 뭐냐면요. 지금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네.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연준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제동이 걸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연준이 10월 달에 만약에 그래가지고 금리를 인상을 안 한다 네. 하게 되면 금융시장에는 한 번은 반등이 올 수 이제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금융시장이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죠. 상당히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러니까는 잠깐 이제 그러니까 안정이 될 수가 있거나 반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본적인 그 흐름은 저는 큰 흐름은 그러니까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심리라는 게 있기 주식은 또 심리가 중요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어떤 그 수치가 중요하잖아요. 2,000선을
붕괴할 수 있는 거는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신 거네요. 그렇죠. 소식지가. 2000이라는 숫자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2000하고 1000대하고 네. 그 숫자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짓는데 네. 그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네네. 그 숫자에 대한 어떤 집착인 것이고 사실 뭐 1990이나 2010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크게 보면요. 그런 점에서 그거는 그러니까는 그 기본적인 장기적인 흐름 속에서는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락 장세 속에서는 그 마지노 저지선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또 국내 증시가 또 우려되고 있는 게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빚내서 주식하시는 그렇죠. 분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도 계속 빠지면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청산을 해버리는 맞습니다. 반대 매매도 있을 수 있고 신용장부 청산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이 맞습니다.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볼까요? 대차장고하고 예. 신용장고가 굉장히 그동안에 주가가 상승 국면 속에서 예.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빚내서 그러니까 주식에 진입한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결국 이게 이제 강제 청산이 들어갈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는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듯이 증권회사에서는 돈 빌려준 걸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그럼 강제 청산이 들어가게 되면 추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마진콜이라는 우리가 뭐 영화 제목에도 그런 게 있는데 주택시장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차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투자하신 분들은 그 매물을 그러니까 그 매물을 청산할 압력을 받아요. 돈 갚으라는 상한 압력이 예. 오는데 예. 자기가 현금에 여유가 없으면은 결국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서 처분할 돈을 확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추가로 매물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추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렇죠.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고리가 잘못하면 만들어지는 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 예. 자영업자 폐업률이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가 폐업한다. 굉장히 선동적인 기사잖아요. 근데 이게 2016년 자료예요. 박근혜 정부 때 이게 최저임금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자료란 말이에요. 국민들한테 사실은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거기 편승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는 이렇게 확대 재생산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논리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현혹돼가지고 판단을 그러니까 잘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저라도 조그만 힘이라도 좀 보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